자, 여기서 이제 갑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여기서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하죠? 내가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갑이 청약을 하고요. 을은 승낙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 말을 청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이거 살래? 그 말을 청약이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의사표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뭐라고 한다? 응, 알았어. 내가 살게.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잖아요. 이 청약과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용어들이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나왔죠. 이 몇 가지 용어를 법률 사실은 뭘까 고민하시면 안 돼.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이다. 즉, 내 집 살래? 응, 내가 살게. 아,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의미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먼저 내가 1억 원에 내 집 살래? 이렇게 청약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 말을 지금 했죠? 그것을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의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집을 파는 사람이 있죠?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집을 사는 사람을요.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누구냐? 집을 팔겠다는 것이고 매수는 집을 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표의자와 상대방은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갑이 을한테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하면은 그 갑을 표의자 먼저 말을 했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먼저 갑한테요. 당신 집 나한테 팔래?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 갑이 듣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의자와 상대방은 항상 가변적이죠.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 즉 1억이라고 하는 1억 원에 살래? 1억 원에 살게.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죠. 그것을 합의다, 일치한다, 합치한다 이렇게 하죠. 이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청약이다, 승낙이다, 의사표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가면 그 다음에 여기서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오는 것이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에 의해 가지고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가져올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뭐를 받아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갑한테는 있고 을한테는 뭐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뭐가 있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즉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한 그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다?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인과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보면은 유인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없다. 그것을 무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제 용어들을 한번 보세요.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왔죠. 청약이다, 의사표시다, 법률사실이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법률 효과다. 그 다음에 의무하고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표의자다, 상대방이다,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다,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계약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수강계약 하죠? 토마토 페이스하고 수강계약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싶다고 청약을 하고 토마토 페이스는 예스라고 얘기하고 승낙을 하고 그래서 수강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수강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